2300년의 서울은 밤을 잃은 도시였다. 구름 위까지 수직으로 뻗어 올라간 하이퍼 스카이 스크레이퍼들의 외벽을 따라 수백만 개의 나노 발광 소자가 인공의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사이를 유기적인 곡선으로 가로지르는 자기부상 에어카의 궤적은 거대한 신경망처럼 보였다. 인류는 마침내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인공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날씨도, 미세먼지도,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조차 도시를 통제하는 중앙 AI, 가약의 계산 법칙 아래 부드럽게 조율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계의 바다 한가운데 기술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채 썩어가는 상처가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체공학센터 소속인 D랩 실습실. 서윤은 작업대 위에 떠있는 푸르스름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22. 인체 구조와 기계적 메커니즘의 완벽한 결합을 연구하는 인체공학부의 촉망받는 수재였지만, 지금 그녀의 두 눈은 생기를 잃은 채 깊은 허무로 가라앉아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에러 코드 73 셀룰라 이니티에이션 디그레이드. 붉은색 경고등이 그녀의 파리한 얼굴을 주기적으로 비추었다. 그것은 2년 전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던 그날 밤의 실험 사고 데이터였다. 서윤은 습관처럼 자신의 왼쪽 약지를 만지작거렸다. 그곳에는 2300년이라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고 낡은 황금색 아날로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신체에 직접 이식되는 나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대에 그 반지는 오직 한 사람만을 기억하기 위한 서윤의 마지막 줌이었다. 박정우, 그녀의 선배이자 천재 연구원이었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연인. 742번. 서윤이 마른 입술을 열어 중얼거렸다. 사고 데이터의 물리 법칙을 수정하고 당시의 에너지 파동을 상쇄할 수 있는 온갖 인체공학적 방어 메커니즘을 대입해 보았지만, 모니터에 떠오르는 결과는 언제나 냉혹한 네 글자였다. 복원 불가. 그날의 대폭발은 정우의 육체를 세포 단위, 아니 원자 단위로 분해해버렸다. 현대의 재생의학이 아무리 줄기세포를 복제하고 인공장기를 찍어낸다 한들 이어붙일 원형조차 남지 않은 무우의 상태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다. 의학계는 그것을 사망이라 불렀고, 서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되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켰다. 치직거리는 디지털 노이즈와 함께 정우의 생전 모습이 공중에 떠올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정우가 서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아, 이 신경 연결망 수치만 맞추면 인간은 영원히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우리 결혼식 전까지는 꼭 완성해서 너한테 선물할게. 과거의 데이터 속에서 정우는 여전히 다정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서윤의 기억이 풍화된 탓인지 정우의 얼굴 오른쪽 뺨이 지직거리며 푸른빛 입자로 깨져나갔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깨진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빛의 파편들을 통과해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닿을 수 없는 온기, 만질 수 없는 기억. 툭 하고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작업대의 터치 패널 위로 떨어졌다. 패널은 주인의 슬픔을 감지한 듯 눈물이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잔잔한 디지털 물결 무늬를 그리며 빛났다. 화면 속 정우의 미소 위로 시뮬레이션 실패라는 붉은 글자가 잔인하게 겹쳐졌다. 이것이 서윤의 매일 마주하는 2300년의 현실이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시대에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는 설계도조차 남지 않았다는 역설. 서윤은 그렇게 가슴속에 피멍을 들인 채 매일 밤 정우가 산산조각 나는 꿈을 꾸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다. 제1장 인공파도 위에 환영. 너 이러다 진짜 죽어. 이서윤. 이번 학기 학점도 학점인데 네 생체 신호 모니터링 수치 봤어?
경고 단계야. 경고 단계.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으로 서윤의 손목에 찬 스마트 밴드는 연신 노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정우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서윤은 여전히 시간의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은 반강제로 서윤을 이끌고 학교 셔틀에 태웠다. 대한민국 남해안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돔으로 둘러싸인 최첨단 해양 휴양지 네오소렌토로의 휴가였다. 2300년의 바다는 인간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다. 자연의 변덕스러운 폭풍이나 위험한 해양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한 환경 제어 필터가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를 완벽하게 유지했고, 인공파도 발생기는 매분 매초 서핑하기 가장 좋은 일정한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해변에 도착한 친구들은 인공 태양광 아래에서 해수욕을 즐기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서윤은 그 화려한 채도의 풍경 속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햅틱 수트 위에 얇은 리넨 셔츠를 걸친 채 그녀는 백사장의 부드러운 인공 모래를 밟으며 홀로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실 때마다 정우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진짜 동해 바다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다. 오빠, 여기 바다는 너무 가짜 같아. 파도 소리도 바람 냄새도 다 알고리즘이 계산한 거래. 오빠가 있었다면 이런 건 인체공학적 기만이라고 투덜댔겠지. 마음속으로 정우에게 말을 건네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였다. 쏴 하는 파도 소리 사이로 저 멀리 물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서윤은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목의 밴드가 급격한 심박수 상승을 경고하며 진동했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넓은 어깨,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목의 각도,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흑발의 결까지. 그것은 서윤이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고 실험실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수만 번을 돌려보았던 바로 그 실루엣이었다. 말도 안 돼. 서윤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환각일 것이다. 수면 부족이 만들어낸 지독한 신경증적 오류일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바다를 향했던 고개를 돌려 서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구궁 하고 서윤의 뇌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듯했다. 조각 같은 턱선, 짙은 눈썹,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 박정우였다. 의학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선고받았던 그녀의 약혼자 박정우가 그곳에 살아 숨쉬며 서 있었다. 정우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약간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꿈이 아니었다. 홀로그램의 빛 입자도 아니었다. 그의 피부 위에는 인공 태양빛이 현실적인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파도에 젖은 그의 발등에는 진짜 모래알들이 묻어 있었다. 오빠? 서윤은 앞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극도의 충격과 과부하된 신경계가 그녀의 의식을 강제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눈앞의 풍경이 거칠게 뒤틀리며 암전되었다.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면서 서윤은 차가운 모래사장 위로 쓰러졌다. 제2장 금기된 나노의 기억. 서윤이 다시 눈을 뜬 곳은 리조트의 화이트톤 메디컬룸이었다. 벽면에 설치된 바이탈 모니터가 안정적인 초록색 선을 그리며 비품을 내고 있었다. 서윤아, 정신이 들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깨어나자마자 민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정우 오빠야. 민지야, 나 정우 오빠 봤어. 저기 바닷가에 정우 오빠가 서 있었어. 민지의 얼굴에 슬픔과 곤혹스러움이 교차했다. 민지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달랬다. 서윤아, 의사 선생님이 너 극심한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 때문에 일시적인 환각을 본 거래. 정우 선배는 2년 전에 죽었잖아. 너도 알잖아. 아니야, 환각이 아니야. 난 똑똑히 봤어.
그 눈빛, 그 얼굴, 절대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진정제가 투여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강제로 쉬게 한 뒤 방을 나갔다. 모두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붕괴된 가련한 여대생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자신의 이성을 믿었다. 그녀는 평범한 감상주의자가 아닌 데이터를 다루는 인체공학도였다. 인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뇌의 오작동이 아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윤은 침대에서 살그머니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교 인체공학센터의 중앙 서버에 원격 접속을 시도했다. 일반 학생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1급 기밀 보안 영역이었다. 서윤은 정우의 생전 연구실 계정과 패스워드를 떠올렸다. 정우가 자주 쓰던 복잡한 소수점 수식의 조합, 인간의 신경 속도는 초속 120m. 서윤은 정우가 장난처럼 말했던 그 수치들을 조합해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띠리리. 경고음 대신 가라앉은 비프음과 함께 무수한 데이터 스트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의 눈동자가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2년 전 정우의 사망진단서와 줄기세포 기증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센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프로젝트 폴더를 발견했다. 코드명 고스트 에코, 고스트 에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이름에 서윤의 지도 교수이자 정우의 스승이었던 한 교수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숨을 죽인 채 문서를 하위 폴더로 내려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2년 전의 사고 직후 한 교수와 연구팀은 정우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지만 사실 그들은 정우가 생전에 기증했던 완벽한 상태의 줄기세포 샘플을 보유하고 있었다.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던 정우의 두뇌와 능력을 이대로 썩히기 아깝다고 판단한 한 교수는 국가적 연구자산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생명윤리법을 전면 위반하는 극비 실험을 감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최고 성능의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동원해 정우의 육체를 세포 수준에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찢겨나간 오리지널 육체 대신 완벽하게 복제된 새 육체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육체는 복제할 수 있었지만 기억은 달랐다. 정우가 사고 몇 주 전 센터의 기억 저장소 메모리 볼트에 백업해 두었던 신경 데이터가 유일한 단서였다. 연구팀은 그 데이터를 복제된 정우의 뇌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300년의 최첨단 기술로도 인간의 정서와 유대감을 담당하는 미세한 감정 지질, 이모셔널 리핏, 데이터의 손실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기계적인 정보, 즉 학문적 지식, 언어 능력, 개인의 습관과 경험적 기억은 완벽히 복구되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깊은 감정적 유대감과 그와 관련된 핵심 기억들은 노이즈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처리되어 버린 것이었다. 연구팀은 이 불완전하고도 위대한 실험체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먼 휴양지 네오 소렌토의 외곽 기지였다. 정우는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연구소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기억 상실증을 겪는 재활연구원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 오빠. 서윤은 단말기 화면을 움켜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었다. 정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정우가 아닐지도 몰랐다. 기계가 빚어낸 찬란한 모조품 혹은 영혼의 일부가 잘려나간 유령. 그럼에도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말기에 표시된 정우의 실시간 GPS 신호를 확인했다. 해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절벽이 비밀 빌라였다. 서윤은 리넨 셔츠를 굳게 여며 쥐고 어둠이 짙게 깔린 휴양지의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제3장 차가운 온기.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절벽 위. 삼엄한 나노 보안 레이저가 빌라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인체공학도인 서윤에게 연구소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레이저의 주파수를 일시적으로 교란한 뒤 틈새를 타 담장을 넘었다. 빌라의 정원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다. 인공으로 조율된 온실 속 식물들이 밤 안개 속에서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원의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투명 데이터 패드를 무릎에 올려놓고 무수한 분자 구조식을 검토하고 있었다. 홀로그램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에 차가운 음영을 드리웠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남자가 데이터 패드를 끄고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이 구역은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만. 정우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하며 끝이 살짝 올라가는 특유의 어조까지 완벽하게 정우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다정함이나 따뜻함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이방인을 대하는 냉정한 안내, AI의 음성과 같았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빠, 정우 오빠, 정말 오빠야? 정우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보며 오열하는 서윤을 지극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수축하고 이완되었다. 인공적으로 식립된 시각 보조 센서가 서윤의 안면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를 아시는 분입니까? 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당신에 대한 식별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당신의 얼굴 앞면 비대칭도와 음성 주파수를 감지할 때 뇌의 해마 영역에서 미세한 글리치 오류 현상이 발생하긴 하는군요.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데이터 같습니다만 정확한 인덱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철저히 학술적이었고 기계적이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정우의 육체를 하고 정우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조차 글리치, 나, 데이터라는 단어로 치환해버리는 차가운 생체 인형에 불과했다.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 반지도 오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서윤은 자신의 왼쪽 손을 뻗어 약지의 금반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정우의 시선이 서윤의 손가락으로 향했다. 투박한 황금빛 반지를 바라보는 순간 정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의 눈동자 속 보조 센서가 붉은 빛으로 깜빡이며 과부하 신호를 보냈다. 그 반지는 정우가 한 걸음 다가와 서윤의 손목을 잡았다. 서윤은 깜짝 놀랐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2300년의 완벽한 재생기술이 만들어낸 체온은 36.5지카미스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서윤을 더 슬프게 만들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제 시각 피질에 정체불명의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중요한 데이터 폴더가 강제로 잠겨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대체 내게 무엇입니까? 정우의 눈빛에 처음으로 이성이 아닌 혼란이 깃들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빌라 전체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윙, 윙,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센터 보안팀은 즉시 4번 구역으로 출동하십시오. 정우의 손목 시계형 단말기에서 한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우야, 그 여자에게서 당장 떨어져라. 그 여자는 네 재활을 방해하는 유해한 노이즈일 뿐이다. 제4장
시스템 대 인간. 정원의 하늘 위로 수십 대의 소형 드론들이 날아와 서윤과 정우를 포위했다. 드론의 하단에서 정밀 타격용 마비 레이저의 조준선이 서윤의 가슴에 붉은 점으로 맺혔다. 빌라의 대형 홀로그램 벽면에 한 교수의 거대한 얼굴이 투사되었다. 그의 표정은 냉혹한 과학자의 그것이었다. 이서윤,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학교 최고의 인체공학도답게 보안망을 뚫은 솜씨는 기발하다만 거기까지다. 박정우 연구원은 국가와 우리 센터의 최고 자산이자 실험체다. 내 사적인 감정으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망치게 둘 순 없다. 교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서윤은 드론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교수의 홀로그램을 향해 소리쳤다. 오빠는 실험체가 아니에요. 인간이었다고요. 오빠의 기억을 지우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새장 속에 가두어두는 게 교수님이 말하던 인체공학의 미래인가요? 어리석은 소리. 한 교수가 차갑게 비웃었다. 인간의 육체는 결국 정교한 유기기계일 뿐이다. 정우는 사고로 소멸될 뻔한 그 기계를 우리 기술로 다시 얻은 거야. 그는 지금 사적인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연산 과정 없이 오직 인류의 과학 발전을 위해 더 완벽한 두뇌로 가동되고 있다. 네가 하는 짓은 그 완벽한 기계에 악성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어. 그때 묵묵히 서 있던 정우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드론들의 레이저 조준선이 정우의 넓은 등 위로 옮겨갔다. 교수님, 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이 여성이 나타난 이후 제 중심 코어의 연산 속도가 40% 이상 저하되었습니다. 해마 영역의 미확인 데이터 폴더가 비정상적인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적 감정의 오류입니까? 정우야, 신경 쓰지 마라. 대기 중인 보안팀이 그 오류를 곧 제거할 것이다. 아닙니다. 정우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짚었다. 그의 손목 피부 아래 이식된 나노 추적칩이 불안정하게 붉은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제 논리 회로는 이 현상을 시스템 오작동이라고 진단하지만 제 내부에 남아있는 원형의 줄기세포들은 이 여성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 연산 능력보다 더 상위의 프로토콜이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우는 뒤를 돌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 생전에 정우가 가졌던 깊고 다정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달려요 서윤아. 그가 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이름, 기억 저장소에는 지워진 이름이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기술이 지우지 못한 세포 깊은 곳에 새겨진 영혼의 메아리, 고스트 에커였다. 정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절벽 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보안 드론들이 일제히 레이저를 발사했지만 정우는 자신의 인체공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드론들의 공격 궤적을 예측하며 서윤을 완벽하게 방어했다. 제5장.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도달한 곳은 네오 소렌토의 인공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절벽의 끝이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인공 태양 대신 진짜 새벽의 푸르스름한 미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한 교수가 이끄는 보안팀과 무장 안드로이드들이 그들을 포위해왔다. 정우야, 거기가 끝이다. 한 교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 손목에 박힌 나노칩의 원격 제어 장치를 가동하겠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네 뇌의 신경 신호를 강제로 차단해 초기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이 된다. 어서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라. 정우의 손목 아래 박힌 나노칩이 격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는 듯 비틀거렸고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시스템의 강제 제어 프로토콜이 그의 뇌를 파괴하고 있었다. 서윤은 정우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는 정우의 손목에 박힌 칩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었다. 인체공학센터의 표준 기술이었다. 그것을 강제로 제거하려면 정우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칩의 전원을 차단한 뒤
나노 입자를 추출해야 했다. 그것은 2300년의 의학 기술로도 생존 확률이 10% 미만인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오빠, 내가 이거 꺼줄게. 하지만 잘못하면 오빠는 이번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서윤이 울부짖었다. 정우는 피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서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계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지독한 통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인간적인 미소였다. 기억 없는 껍데기로 살 바에는 단 1초를 살아도 인간으로 죽고 싶어. 서윤아, 네가 가르쳐줬잖아. 인체공학의 목적은 인간을 살리는 거라고. 정우는 자신의 오른쪽 약지를 보았다. 비록 그곳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서윤의 반지가 맞닿은 손가락 끝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차올랐다. 내 시스템이 파괴되어도 내 영혼의 메아리는 영원히 너를 기억할 거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밴드를 정우의 손목칩 위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센터에서 배운 금기된 해킹 코드를 주입했다. System Override, Manual Deactivation. 오빠, 사랑해. 서윤이 코드를 실행함과 동시에 정우의 심장이 떠섰다.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고 몸이 차갑게 식어내리며 서윤의 품으로 쓰러졌다. 한 교수의 원격 제어 신호가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끊어졌다. 안 돼. 이 미친 짓을. 한 교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정우의 손목 피부를 절개하고 전멸이 꺼진 나노칩을 뽑아내 바다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정우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박동을 기다렸다. 1초, 2초, 3초. 시간은 다시 2년 전 그날 밤처럼 멈춘 듯 했다. 새벽에 진짜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푸른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인공의 조율이 없는 눈부시고 거친 대자연의 빛이었다. 그 찬란한 빛이 두 사람의 몸을 감싸 안은 순간 두근. 정우의 가슴 속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두근, 두근. 점차 강해지는 심장 박동과 함께 정우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그가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다. 보조 센서의 붉은 빛은 완전히 사라진 맑고 깊은 갈색의 오리지널 눈동자였다. 정우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서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서윤의 따뜻한 눈물이 닿았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디지털 노이즈도 차가운 분석도 없었다. 오직 그녀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서윤은 정우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2300년. 기계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인간의 영혼과 사랑을 되찾았다.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했을지라도 그들의 심장이 기억하는 메아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도면이었다.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 두 사람의 약지에 끼워진 아날로그 금반지가 세상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